없어. 그지?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었고 빅뱅 이후에는 시공간이 열렸다. 고로 시공간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빅뱅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열이에요. 그리고 중력이에요. 이건 뭐 유튜브에 이미 설명했지만, 아니, 임수에서 개수로 폭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중력작용으로 물질의 세상을 만들어내지? 내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고. 왜냐하면 빅뱅으로 팽창하는 그 어마어마한 팽창력 과정에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열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열이 없었으면 당연히 전기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열에 대해서 그 이탈리아 그 어떤 까를로라는 그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의 움직임에는 생각지도 않은 시간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열이 개입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 왜 열이 개입되지? 이해돼요? 열하고 움직임하고 무슨 관계지? 안 그래?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저씨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열과 관련되어 있다. 시간의 화살표는 열이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 시간의 화살표는 열이 있을 때에만 나타난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지? 시간하고 열하고는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시간하고 열하고 무슨 관계지? 이제 머리 막 복잡해지죠. 그죠?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원자의 세계에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려고 열을 가했더니 스핀이 정렬되고 회오리 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을 주니까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아까 내가 분명히 원자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임과 변화라고 그랬잖아. 움직임과 변화는 분명히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열이라는 거예요. 열을 쬐더니 얘가 스핀이 막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노자는 기가 막히게 표현했잖아요. 도충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이 아름다운 표현을 비어있다, 이게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내 눈에는. 한심한 거지? 진짜 한심해 보여. 비어있다라고 표현하면. 근데 이제 증명을,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데 가로치고 비어있지만 움직인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지. 근데 비어있다 이러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빅뱅 이전에도 죽음이 없고 빅뱅 이후에도 죽음이 없어. 결론적으로 우리는 숨을 곳이 없는 거야. 이래도 못 죽고 저래도 못 죽어.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죽을 곳이 없다니까.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도 살아있는데 그냥 적당히 살아. 대충 살고 편하게 살자고. 이 말이에요. 움직임의 반응 중 하나가 열이라는 거지. 열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고로 아까 시간이, 내 화살표는 열이 나타날 때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열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열은 우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야. 우리 몸에 열이 있어요, 없어요? 36.5도 있죠? 싸늘하게 식었군. 이게 무슨 말이야?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싸늘하게 식으면 움직임이 없는 거야. 육체적으로 죽은 거야. 근데 싸늘하게 안 식으려면 움직여주고 열을 내야 돼. 그 열은 지구에도 있잖아요. 오촌 도시가 있고
그 열은 술토 안에 정화가 저장돼서 지진, 쓰나미, 해일, 지각 변동 이런 게 다 그 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뭐 그것들이 그냥 생겨요? 지구 속에 있는 열하고 뭔가 안 되니까 막 폭발하는 거라고. 화산 뭐 다 마찬가지야. 결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열이 우리의 움직임을 결정한다고. 신기하죠? 그리고 그 열은 빅뱅 당시에 생겼었고 거기에는 중력이 있는 거예요. 중력은 일방적으로 땡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땡겨오니까 물체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덜 딱딱하지만 인간은 이런 물형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만약에 근데 중력이 없다면 우리 지금 현재 모양이 없겠지. 그죠? 근데 그 모양에는 열이 개입돼 있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열란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맨날 아씨 열받아 뭐 이러잖아. 그죠? 아 미치겠네 열받아 씨. 뭐 이게 다 그런 거야. 그냥 너무 열받으면 폭발하지 이제. 그냥 뇌출혈 뭐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열이 막혀버리거나. 그렇죠? 그게 뭐지? 씨 생각지도 못하게 시공간 사이에 열이 개입되는 거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무와 대칭은 뭐냐면요. 우리는 무 배출할 때 무가 아니죠, 그죠? 무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자의 세계에 무, 허, 공, 충, 반, 복 뭐 이런 의미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원자의 세계의 원자의 구조를 이해해야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비활성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무고 비어있고 움직임도 없고 공이고 허고 이런 개념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속에서 계속 충돌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충이 되는 거지. 고로 충을 비어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틀린 거야. 아니면 비어있다 가로치고 살아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돼야 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라는 개념이 충이고 살아있다라고 느껴야 돼. 무는 없는 게 아니야. 없다는 게 뭐지? 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아니 근데 신을 믿습니다. 그 말 속에는 신을 믿기 싫은데 믿어요. 뭐 이런 말인가? 신은 왜 믿죠?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그런데 몰라. 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럼 보여줄 수 없어. 그럼 뭐지? 존재하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믿습니다 그러잖아. 그건 뭐에 대한 자신감이지? 무가 비어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잖아. 안 그래요? 아니 무가 없다 그러면 그 신이 존재를 어떻게 믿어? 안 믿지.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무라는 게 뭔가가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는 비어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충으로 계속 죽으나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120kg 스모 선수 2개, 책에 그런 내용 나오는데 재밌는 비유로 스모 선수 2명이 딱 붙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한 365일 동안 서로 밀고 있어. 물론 이 과정은 불가능하지만 365일 동안 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도대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허예요? 무예요? 있어요? 뭐예요?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지만 실제로 이게 딱 들어가고 있잖아. 그렇지? 엄청난 긴장감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만약 이게 무의 개념이면 원자의 세계처럼 이게 무의 개념이면 무의 개념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 돼버린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노자가 무유입 무관 이런 표현을 한다고. 무가 움직인다는 뜻이야. 유입 안으로 들어가고 입출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입출이 되냐고. 움직이니까 입출이 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노자는 물을 없는 걸로 표현한 게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빅뱅 이전에도 유물 혼성 이런 식으로 표현했듯이. 맞죠? 그럼 이게 완벽한 대칭이야, 이게. 아까 지금 스모 선수 두 명이 360볼 동안 배고플 때까지 둘이 맞대고 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균형이 딱 깨졌어. 드디어 이제 새끼가 되는 거야. 균형이 깨진 그 순간이 이제 새끼로 바뀌는 거라고. 근데 무의 세계는 빅뱅 이전은 완벽한 대칭일지도 모른다고. 근데 어떤 완벽한 대칭이냐면 에너지 파동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하지만 균형이 깨진 순간에 어느 한쪽, 새끼 쪽이 강해져서 우리가 유라고 생각하는, 무의가 아니라 유의라고 생각하는 쪽에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그렇죠? 무대칭이라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만약에 양자의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무가 있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무가 있다고 믿을 거야? 그 속에는 끊임없이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충을 하고 있는데.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시공간, 열중력, 무대칭 이거하고 양자하고 다 섞어놨으면 이게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마치 시간, 공간, 열 중력, 무 대칭이 다 동일한 것 같이 느껴져. 이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혀 다를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움직이려면 열이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열이 시간이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안 그래? 그럼 열하고 시간이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가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제. 이게 뭐지 도대체? 좀 더 돌려서 미치게 만들까요? 어지럽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합치면 이제 대칭은 생각외로 도덕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구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무도 그렇지만 남녀도 그렇지만 이 인호술 삼합으로 보면 인호술과 신자진이 그렇고, 사계도로 보면 이민, 겨울에 이민, 계묘, 병신, 정유, 계묘와 정유, 이민과 병신, 이거 다 대칭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물질계의 대칭이죠. 근데 이제 대칭의 개념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해할 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칭은 완벽하게 대칭이 이루어지면 속에서는 이루어졌다 안 보이지만 움직임이 없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지면 카토그 세계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고. 그죠? 근데 이거를 모든 것을 다 통합해 보면 제가 보는 세상은 정임계 삼자조합이라는 거죠. 열, 중력, 시공간, 무, 대칭, 종교 철학, 명리 다 설명할 수 있는 딱 세 글자, 정임계.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는 건 갖고 오세요. 진짜로 있으면 갖고 오지 마시고요. 자, 이제 사실 지금 말한 것들이 예를 들어 열 하나만으로도 평생을 해야 되고, 중력 하나만, 무 하나만 평생, 대칭 하나만, 시간 공간도 평생 해도 모를 것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보는 이런 개념들을 이상한 방법으로 설명했어요. 맞아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기도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좀 변태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도덕경적으로 설명하려면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설명 못 하는데,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각각의 개념들을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잡힐 개념들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오늘 들은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깨어리 한 푸씩 막 이게,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될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 함께 막 섞여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세계구나. 단지 그 난리 부르스 치는 세계의 확장판이 인간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삶도 죽음도 없는 거야. 대칭 이런 거 생각해보면 삶도 죽음도 없는 거야. 전생, 이생 막 연결돼 있고, 그 전생, 이생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했고, 그죠? 맞잖아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안 올랐구나.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은 드렸을 거고. 자, 이제 도덕경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십궁도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임수가 있고요. 빅뱅으로 개수가 나왔고요. 개수가 그 중에 숨어있던 열기를 가지고 열과 중력작용으로 무토라는 지구를 만들어냈고요. 정모가 중력으로 회오리 치면서 임수를 기화시켜서 개수로 만들었고, 무게합을 해서 드디어 대기권을 만들어서 갑 생명체를 만들어내니까 무토를 뚫고 지나가서 자기만의 기토, 갑기합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이 과정도 머릿속에 넣으시고, 도덕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1. 빅뱅 이전, 2. 빅뱅 이후. 그런데 빅뱅 이전을 임수예요. 임수가 뭐죠? 무한 응축 상태예요. 하지만 거기에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에요. 단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언제라도 충을 통해서 약간의 불균형으로 새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개예요. 이제 지금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가봅시다. 6장 한번 봐보세요. 6장. 육장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곡신불사라고 그래요. 곡신불사. 곡신은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수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독립불계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상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임수를 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노자는. 독립불계라는 말은 절대로 불변의 원칙이에요. 근데 독립이라는 개념이 그냥 절대 불변이 아니라 불변은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임이 있어도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이 개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움직이면서 불변하냐고. 근데 지금 종교나 철학이나 노자나 다 이런 설명하는 거야.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세상이라니까. 이거 황당한 거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라고. 없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노자가 곡신불사라는 건 임수를 말하는데 불사의 의미에는 안 죽었잖아. 안 그래요? 분명히 곡신불사라고 그랬잖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임수는. 우주를 만들어낸 우주의 의미가 어떻게 죽냐고. 아까 말했던 똑같은 거야. 신이 없었는데 신이 창조했대. 신이 없었는데 신이 우주를 창조한 거야. 그러면서 도대체 신이 있던 거야,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노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곡신불사. 불사라고 그러잖아. 불사조 할 때 불사라고 그래. 맞죠? 그러니까 되게 노자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표현으로 보면 죽여요. 이게 이 짤짤짤짤한 그런 표현들 속에 숨어 있는 그 뜻을 이해하면 엄청 재밌어요. 현빈, 곡신불사, 시위, 현빈 이러는데 현빈을 뭐 여성이 어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곡신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주를 만들어내는데 그거의 작용력이 여성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여성화시키고 이런 유치하잖아요. 무슨 우주를 창조하는데 여성화시키냐고. 그래서 이제 우주로 보면은 우주 창조의 신을 말하는 거고, 자연으로 보면은
흐르는 호수 같은 거고, 인간으로 보면 여성의 엄마의 자궁을 말하는 거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안 죽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게 이제 풀무가 나오는데, 계속 돌려도 계속 끊임없이 뭐가 막 나오는 거야, 세상은. 노자가 보는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거라, 마치 노자는 3000년 전에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것처럼 설명한다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노자한테. 그리고 면면약존, 용지불근. 사실 그 내가 전번에 농담삼아 도덕경에 제일 야한 곳이 어디냐고 한 게지, 용지불근이야. 사용할수록 불끈거린다. 아닌가? 하나도 안 웃네. 그러니까 면면약존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거를 임수로 보면 어떤 상태냐면, 그 임수라는 무한 응축된 그 시공간에서 막 회오리 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계속 영혼의 시간을 말하고, 임수로 본다고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회오리 치는 모양을 면면약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존이 뭐죠? 마치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용지불근이야. 사용하고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곡신불사가 되는 거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퍼내도 계속 나와. 풀무처럼 나와. 우주의 의미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야. 뭐지? 보현보살 털구멍 속에 삼라만상이 들어있다. 이 똑같은 말이지. 모든 것이 다 아주 작은 곳에 다 들어있는 거야. 우주를 만들어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게 이제 임수로 이해하고 보니까 이거 이해돼요? 곡신불사, 시위현변, 천지근, 면면약존, 용지불근, 이게 다 임수가 이런 어느 상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좀 쉬워지지 않았어요?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또 갑시다. 14장 봐보세요. 14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지불견, 청지불문, 박지부득 이래요. 이것도 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의 상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걸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확인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수도 없이 나와요, 뒤에. 알 수 없다야. 노자 겸손해요. 나 잘 모른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수, 신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혼이위일 이렇게 말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고 듣고 만지고 세 개가 막 섞어가지고 하나로 돼 있는 거야. 맞죠? 그니 그 정체를 무슨 재주로 아냐고. 몰라. 결론적으로 임수의 개념은, 우리는 신의 존재는 우리는 모른다야.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상불교, 기하불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기상교, 기하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위는 박지 않고 아래는 밝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하나도 멋없어. 근데 위도 뭐 박지도 않고 아래도 어둡지도 않고 이런 식이야. 아니 노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고. 안 그래요? 아니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고. 그죠? 아니면 정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는 어둡지 않고 아래는 밝지 않아.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어딨어? 이게 역시 모른다는 말이야. 헷갈리는 거야.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가다 보면 영지 불견 기수, 수지 불견 기후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도 없고
없고 시작도 없는 뭐 이런 말이야. 그 노래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둠의 분신인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딱 요 임수 설명하는 거야. 그죠? 그것도 노래도 어둠의 분신이래잖아요. 그게 현으로 표현한 거지, 노자는 현. 그죠? 현이란 단어. 블랙홀, 이제 다크 에너지를 말하지. 암흑 물질, 아니,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는 거라. (25장) 유물운성 선천지생,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해를 할 건 뭐냐면,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유물혼성이에요. 그런데 그 유물혼성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거야. 섞어서 마구 회오리 치는 거라고. 우리는 임수, 무한 응축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우주의 어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맞죠? 근데 분명하게 노자는 유물혼성 선천지생이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빅뱅 이전에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죽은 게 아니야. 개념이. 살아있다고. 그 다음에 독립불개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이 독립불개, 그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게 상이에요. 항상의 상. 맞아요? 그러니까 신의 개념을 노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야. 움직이되 변화가 없어. 멋지지 않아요? 움직임이 없되 불변해. 이건 뭐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움직임이 없대 불변이야. 그럼 도대체 산 거야, 죽은 거야? 질문하면 답 못해. 저기 교주님 그거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질문하면 답할 수 있어요, 교주님? 없잖아요. 없잖아. 어떻게 답할 거야? 기존에 뭐 없는데 신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신이 무슨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창조하자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지? 그게 그냥 말장난이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노자는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유물혼성, 선천지생, 세 개가 섞여서 마구 섞여 있는데 나는 그 존재를 몰라. 마치 하늘보다 세상, 황제보다, 아니, 그 황제가 아니라 세상 신보다 더 먼저 생겨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이거를 임수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임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순간 머리 빠개진다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보면 뭐 대도, 뭐 천대, 뭐 지대, 왕역대,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엔 노자가 겁쟁이라는 거지. 왕역대를 쓰기 싫었던 거야, 노자는. 근데 이걸 빼면 죽일 것 같거든.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역대 이렇게 한 거야. 한씨, 왕역, 개똥. 26장. 그 다음이죠? 26장. 자, 중위경건, 정위조군할 때, 중위경건이 뭐예요? 중위경건할 때,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래요. 그 무거움이 뭐예요? 이것도 임수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원자핵이 무거웠어. 질량의 대부분의,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원자핵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제일 무겁다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임수는 무한 응축돼서 굉장히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노자 표현에 보면 가볍고 잉알, 그러니까 아이처럼 뭐 물처럼 부드러워야 되고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중위경건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거운 자가 몸무게가 가벼운 자의 기준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야. 근데 무거움이 어떻게 가벼움의 뿌리가 되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무겁다는 건 죽음을 뜻하는데 그 중이 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벼움은 개수를 말하는 거라고요. 중위경건은 빅뱅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는 거예요. 쉽죠?
누가 그래? 쉽죠? 아니,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해하려고 그래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열, 중력, 시간, 대칭 이런 거를 이해하기 전에, 원자 세계를 이해하기 전에 이거 이해한다고 해봐. 뭐야 도대체. 무거우면, 가벼우면 뿌리가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임수라는 기준을 딱 잡아놓고 보니까, 아, 임수가 빅뱅 이전의 상태구나. 경이라는 개수를 말하는구나. 정이라는 거는 임수를 말하고, 조라는 거는 개수의 상태,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의 상태는 굉장히 조용하고 새끼는 시끄럽다는 거야.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시, 성인, 종일행. 이거 해석 골 때려요. 성인, 종일행. 이게 뭐야? 성인이 종일 동안 걸어간다고, 연병. 진짜 욕 나온다니까, 이거? 지랄하고 자빠진 거야. 시, 성인, 종일행, 이러기가 뭐, 아, 성인이, 왕이 뭐 종일동을 하는데 뭐 4만 대를 수레를 불러다 놓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지만은 눈도 안 돌리고 뭐 집중하고, 연병, 진짜. 그게 아니라, 임수가 우주를 운행함에 있어서 이런 말이야. 성인이 종일행이란 거는 일이라는 그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임수가 운행하는 방식은 이런 뜻이라고. 근데 종일행 그러니까 하루 동안 저기 수레 끌고 가는, 왕이 수레 끌고 다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 해석이 다들 그래. 분리치중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분리중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리중치. 왜냐면 분리치중이란 말은 분리치중이란 말하고 분리중치는 틀린 말이에요. 어지럽죠? 분리중치하고 분리치중이 어떻게 틀리죠? 예를 들어서 분리치 이러면은 그 수레를 벗어나지 않는다예요. 근데 만약에 분리중치 그러면 무거운 수레를 벗어나지 않는다예요. 그쵸? 근데 노자는 분리중치라고 안 했어요. 분리치중이라고 그랬지. 왜요? 수레는 여기서는 임수예요. 그 수레가 임수라고요. 우주의 본성, 아니, 우주 어미예요. 우주의 어미는 근본을 무거운 데다 둔다는 뜻이에요. 그 무거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항상 무거움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무거운 수레가 아니라 수레가 무거움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전혀 틀려요. 근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무거운 수레라고 하고 잡았다니까. 안 그래요? 책에 그렇게 안 나와? 무거운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무거운 수레를 떠나지 않고 뭔 지랄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수레에서 짐 지키고 있나 왕이? 한심한 거지 해석이. 치중하고 중치는 틀려요. 맞죠? 수유영관 할 때 그 영이라는 그게 뭔 말 같아요? 수유영관? 그러니까 임수가 그 수레를 항상 무겁도록 유지하는데 지가 그렇게 무겁도록 유지하지만 바보가 아니란 뜻이에요. 왜 바보가 아니냐면 알아. 수유영관. 새끼의 화려함을 아는 거야. 유영관이란 무슨 말이냐면 화려한 새끼를 볼 수 있지만 그 수레가 항상 무겁도록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연하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안 돼요? 안 되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수유용관 나중에 또 나와요. 영자는. 그거는 새끼를 말해요. 그리고 막 욕이라고 표현해. 임수를. 노자는 임수를 그러니까 욕스럽다고 할 때 욕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욕당하나?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자빠졌지. 근데 그 노자 입장에서 임수는 욕스러운 거야. 도의 출구는 맛도 없다고, 담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멋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담백하잖아. 아무 맛도 없고 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유영관의 영은 이건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내하 만성지주. 이것도 회사 골 때리더만. 뭐, 10,000명의 수레, 뭐, 10,000개의 수레 어쩌고 저쩌고 개똥 같은 소리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주의 의미가, 우주의 모든 걸 만들어내는 이제 우주의 의미가 그 만성지주가 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볍게 개수처럼 촐싹거리고 천하로 나가서 움직일 수 있냐, 이런 말 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 안 돼요? 뭐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뭐 이제 가벼우면 근본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임수와 개수 사이를 설명하는데 임수에서 계속 임수는 머물고 있어야 되고 개수는 개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게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도는 우주의 생기를, 우주의 만물을 이롭게 하고 생기를 퍼뜨리는 목적을 하는 거고, 하지만 그 도를 만들어낸, 개수를 만들어낸 임수는 항상 치중 상태로 유지하면서 새끼로 안 나간다는 뜻이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임수가 욕이라고 그런다니까, 욕. 32장. 도상무명, 이런 말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도는 항상 뭐 이름이 없다.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임수의 정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야 뭐 쉬운데, 박수소라고 있죠. 박수소. 여기 박이 뭐예요? 박이 임수예요. 그게 노자가 표현을 대단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표현이 이상한 표현들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 근데 임수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에 이런 표현들이 다 임수라고 생각하면 다 맞아. 틀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도덕경 그냥 뚫어. 어렵게 생각했던 도덕경이 다 뚫어져 버린다니까. 임수와 개수를 이해하는 순간에.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그게 다 보여버려 이제. 절대로 안 헷갈려. 이후에는. 그게 박이 뭐냐면 무한 응축된 상태예요. 쪼개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박을 쪼개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박은 쪼개기 이전에 가공하지 않은 뭐 통나무 뭐 이런 식의 표현, 또 뭐 통나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뭐 하냐고. 그래서 통나무가 뭐 어쨌다고 이러면 진짜 웃기는 얘기잖아. 통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쪼개기 이전에, 세상을 쪼개기 이전에, 빅뱅 이전에, 이것 말하는 거야. 박수소, 무한 응축됐기 때문에 당연히 작죠. 그죠? 천하 망능 신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주를 만들어낸 창조의 에너지 임수가 어떻게 그 개수나 기타 등등의 지배를 받냐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게 그 소리예요. 천하 망능 신야. 그 임수를 과연 누가 신하로 만들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후왕 양능 수지 만물 장자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후왕은, 이게 내가 노자를 겁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후왕도 이제 붙여놓은 것 같아. 후왕 빼버리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도상무명, 박수소, 천하 망능 신야, 그 다음에 양능 수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후왕을 빼버리면 이 임수가 개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는 법도를 이해하면 만물에 임수의 자식인 개수를 다, 우리 그 뇌에도 개수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개수의 도대로 스스로 자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후왕이 왜 나오냐고. 왕이 그걸 지키면은 만물을 다스린데 연병,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왕 따위가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노자는 이런 식으로 숨겨놓으니까 마치 지장간에 오줌 기토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삼합운동처럼 안 보이게 딱 해놓고, 나는 이상하게 난 그런 게 잘 보여. 남들 안 보이는 거? 그러면 이거 그냥 왕이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표현해 준 거야. 왕 너 좀 기뻐해봐, 이런 식이지. 내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혹시? 이거 왕이 그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가 뭔데 다스려? 왕이 지금 뭐야? 만물 장자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만물 속에 임수가 만들어낸 개수의 영혼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한 도생일 할 때 일, 이게 일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거 없고, 35장.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 임수 설명하는 거예요. 임수. 뭐 이상한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노자 말장난 엄청 해놨거든요. 화려해요, 말들이. 갑자기 또 35장에서는 집대상이라고 그래요. 큰 코끼리를 잡고서 천하를 향해서 간대요. 이 또 코끼리가 뭐예요, 이게? 이것도 임수예요. 지금 임수와 개수의 빅뱅 이전과 빅뱅 이후의 상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코끼리가 동물농장이 나와, 뭐, 정갈 나와, 뭐, 또 호랭이 나와, 뭐. 그죠? 그러면 속으면 안 돼. 노자도 순 이런 식이야. 맑게 못 알아먹는 놈은 내 말 못 알아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썼겠지. 니들이 내 말을 알겠어. 그러니까 불초, 뭐 67, 70에 불초 어쩌고 막 이런다고. 내가 말하는 거 굉장히 쉬운데 니들은 왜 못 알아먹니? 이런다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게 집대상이라는 거는 임수를 말하고 천하왕으로 간다는 거, 이거 개수 폭발, 빅뱅 폭발하는 거예요. 그 개수의 그거는 불해, 안평태, 임수가 만들어낸 개수는 만물을 이롭게 하고 안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뒤에 과객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제 좀 부연 설명한 것들이야. 세상이 그냥 개수의 움직임대로 춤을 춘다 이런 말이고 즐겁다. 왜? 근본적으로 개수는 게을로 생기를 퍼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요. 그 다음에 도의 출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임수예요. 도가 나오는 출구, 임수. 거기는 아주 무미하다고 그러잖아요. 담백하고 무미하다. 뭐죠? 모르는 거야. 무슨 맛인지도 없어. 왜냐면 아직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 다음에 시지 부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마찬가지야. 또 반복이죠. 모르쇠야, 모르쇠. 모른다. 임수가, 노자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노자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다. 임수가 집대상이고, 개수가 천하왕이고, 정화가 물질계. 그건 안평태라는 거지. 이해되죠? 쉽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오늘 도덕경의 맛을 다 없애버린지도 몰라요. 맛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어쩌면. 이게 더럽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직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거 나 원망하지 마라. 4장. 4. 도충, 이용지, 혹불령 이런 말 나오죠. 자, 이것도 임수로 생각을 하세요. 도충.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자세계 봤었죠. 그죠? 도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임수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유물혼성으로 마구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어있다고 하는 순간에 노자의 깊은 맛을 이해를 못해요. 이건 도충이라는 충이라는 단어를 비어있다고 해석하는 순간에 이해를 못한다고. 도충은 죽은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살아있는 거라고. 작은 단위 원자의 세계가 살아있는데 지가 무슨 재료로 죽냐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혹불형이야. 마치 그 속에서 뭐가 막 나오는 거야. 계속. 어느 정도 크냐면 저번에 유튜브에 올렸던 것처럼 태양의 몇 배? 블랙홀 하나 있었잖아요. 뭐에서 수만조 배? 지구의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 그 정도로 큰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큰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비어 있어서 이게 무슨 개똑같은 소리야. 충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충하니까 폭발력을 갖고 폭발력 가지니까 개수처럼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거야.
살아있는 거지. 죽었다고 보는 순간 땡. 도는 비어 있어서 가득 써도 뭐 계속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충돌해서 계속 팽창한다 이런 말이라고. 연해 만물 지종 뭐 이런 거 다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기 어려워요.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진, 뭐 날카로움을 꺾고 엉클어짐을 풀어치고 빛과 함께하고 먼지와 함께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수의 상태가 뒤죽박죽이란 뜻이에요.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아까 말한 보고 만지고 뜯고 아니 씹고 아니 이것도 아니고 보고 듣고 만지고 막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그 문자 그대로 뭐 자기 해기분이 어쩌고 화기 이거 의미 없어. 빛과 먼지가 함께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 섞인 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거기까지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존재하는 사혹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여전히 몰라. 하지만 노자가 보기엔 마치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 놓고 부지수지자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상제지선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마치 우주의 어미보다 먼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걸 죄를 또 황제 따위 이야기하면 골 때려집니다. 여기 황제가 어디 있냐고. 왕이 어디 나와 여기에. 아무것도 없구만. 안 그래요? 맞죠? 지금 사장에서 무슨 말 하냐면 이 임수의 세계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 모르겠어. 근데 마치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존재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지만 마치 하느님 이전에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임수 개수를 설명하는 거라니까. 이해되죠? 56장. 새끼태 폐기문, 여기는 지금 또 자기의 해기분, 이건 아까 있었어. 그죠? 4장하고 56장이 그 내용이 더 똑같아요. 시위 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도 현묘지, 그럼 현 엄청 나오는데, 이런 현동이라고 어둠, 애매모호한, 알 수 없는 이런 현자를 쓰려고 쓰는 이유가 임수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써요. 근데 새끼태 폐기문은 뭐냐면 새끼의 눈을 닫고 임수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런 말인데 지금 말한 대로 자기의 기본 이런 것들은 임수가 마구 섞여서 막 회오리치고 있는 이런 모양이 현동이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혹시 안 되세요? 이해 안 돼도 되게 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냥 듣고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면 복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15장 봐보세요. 15장. 15장에 보면은, 자, 15장도 임수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임수라고. 미묘현통. 임수가 미묘현통이에요. 심불가식. 또 뭐죠? 깊어서 알 수가 없다예요. 임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알 수가 없는데 억지로 그거를 설명해 보면 이게 또 진짜 황당한 표현들. 이 봐봐. 뭐라고 하냐면 주저하여 마치 겨울에 내를 건너는 것 같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방정하여 집에 찾아온 손님 것 같고 풀어짐이 얼음이 녹듯하고 두터워서 가공하지 않는 나무 같고 텅 비고 넓어서 마치 곡과 같고 마구 섞여서 탁해 보인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설명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우리
지구 자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설명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있어요? 지금 내가 읽었던 내용들이? 주저하여 마치 겨울에 내를 건너는 것 같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방정하여 집에 찾아온 손님과 같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임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임수의 상태가 이런 모양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되게 쉬워져 버린다니까요. 이제 맛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제 망쳤는지도 몰라, 도덕경을. 막 상상력을 없애버렸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숙능, 탁, 이, 징, 지, 서, 청. 숙능, 안, 이, 구, 뭐, 동지, 서생. 뭐, 이거 문장들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야. 봐봐요. 탁한 거를, 그리고 정, 아까 그 임수는 정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탁하고 정한 거를 천천히 청하게 만들 수 있냐, 이거. 뭘 가지? 뭐가? 임수를 이 탁하고, 응? 조용한 임수를 뭐가 이렇게 천천히 맑게 할 수 있죠? 개수잖아. 빅뱅밖에 없잖아. 그죠? 빅뱅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평안한 상태를 움직여서 만물을 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뭐가 만들어? 빅뱅이 일어나야만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그 일상에서는 없다니까요. 막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근데 얘가 바보 같아. 좀 모질이 같아. 표현을 보면 모질이 같잖아. 나 같아. 그냥 수줍어하고, 그지? 뭐 부끄러워하고. 근데 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움직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 이게 뭐가 있냐고, 이런 게. 임수에서 개수가 되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노자가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거야, 표현을. 그러니 무슨 자체로 아냐고. 안 그래요? 얼굴들이 거의 다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동의를 하기 싫은 거죠, 지금. 제 언니 나가 미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능패불신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패불신성. 어려운 부분만 내가 그냥 골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구 하나하나 설명에 아무 의미 없어요. 임수는 아까 독립불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폐가 오래되고 낡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불신성하면은 새롭게 이룰 수 없다잖아요. 낡아도 새롭게 이루지 못하는 게 뭐예요? 독립불개라는 거예요. 박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닌가? 아닌가요? 28장. (28장은) 대칭에 대한 건데, 나중에 그 대칭 부분 할 때 다시 하고요. 그 제일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복귀, 박산즉, 위기, 그리고 대제부불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임수하고 개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돌리고 하면은 임수로 돌아가는데, 그 박은 쪼개가지고 개수로 해서 만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하지만 임수는 대제불할이다.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다. 독립불개다. 상이다. 변질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지기영, 수기욕, 이렇게 나와요. 지기영, 수기욕이 뭐예요? 지기영. 그 영화로움을 알고 그 욕됨을 지키면. 이게 이제 노자 표현 못 따라가면 욕됨을 지킨 게 뭐예요? 그 욕됨을 지키다는 거가 뭐야 도대체? 스님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기존에는?
지기영, 수기욕. 이게 욕됨이라는 게 뭐예요? 예? 뭐죠요? 이 뭐 거예요? 그게 임수가 욕된다는 거예요. 노자 입장에서는 임수는 욕된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안정되고 변화가 없고 조용하고 만물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 출구는 담백해요. 맛도 없어요. 멋도 없고 색도 없고 뭐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욕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새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수기욕 이거는 그 말이죠. 임수의 상태를 유지하면, 즉 정임계가 한 쌍으로 평형을 이루고 비록 움직임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상태, 균형을 이루어서 번뇌가 없는 상태, 이 말을 하는 거야. 새끼로 나가면 당장은 색을 보니까 좋긴 하지만 그 속에는 거기 나가는 순간은 수많은 번뇌가 일어난다, 이런 암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욕을 써? 그 표현이 진짜 골 때리지 않아요? 노자 표현이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박도 그렇고, 대제부할, 불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임수는 안 쪼개진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계속 풀물을 돌려도 계속 나오는 거, 이건 개수가 나오는 거지, 임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뭐 여기서 성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소용없어. 성인은 개수 말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16장. 16장은 임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수에서 임수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개수에서 임수로 돌아가는 거죠. 치여극, 수정독, 마찬가지. 또 정이 나왔죠. 그죠? 임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게 임수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만물, 병작, 오이, 관복. 이 복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반, 상, 이런 거랑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이제 순원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저기 보면은 복명, 왈상 이러죠. 복명, 왈상. 이게 임수에서 개수로, 개수에서 병화로, 병화에서 정화로, 정화에서 다시 임수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그러한 상태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 임수의 상태가 된다. 달리 표현하면 임수는 영원히 그 본성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만 있다면 망작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면 망작흉이 된다는 거예요. 알면 당연히 도사가 된다는 거고, 평온해진다는 거고. 그죠? 또 여기에 공내왕, 왕내천 뭐 이런 또 쓸데없는 왕 집어넣는 거고, 내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21장 봐보세요. (21장에) 보면 황홀 이런 말이 나와요. 황홀. 우리 그 도라는 거는 참으로 황홀하거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21장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임수를 황홀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 황홀하다 이럴 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표현했지? 이제 여기 마약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느낌 아시죠? 그 황홀이 뭔지. 근데 원래 황홀의 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도라는 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전히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뭔가 뿅가게 만드는데 그 정체를 확실히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모르긴 모르는데 뭔지 모르지만 뿅가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라고, 황홀이. 노자가 쓴 황홀의 개념은. 이해되죠? 지금까지가 임수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몇 장 했던
모르고 뭐 절대로 변함이 없으며 뭐 이런 설명들 그거를 요게 노자가 계속 임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물론 그 다른 장에도 막 이게 막 임수와 개수를 섞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훗날 나중에 이제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 보면 얘가 임수고 얘가 개수고 이런 이제 느낌들이 올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30분 남았는데 3분만 있다가 우리 한 3분만 쉬고 저 운동 좀 하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감이 좀 옵니까? 여기 저기 좀 스트레칭 좀 하시고. 노자는 임수 개수를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 노자는 임수 개수를 몰랐을 텐데 내가 노자의 생각을 임수 개수로 표현하는 거지. 분명히 몰랐겠지. 몰랐을까요? 뭐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3000년 전이면 은나라가 3000년 대충 비슷하니까는 알았겠죠. 그죠? 육식갑자를 알았겠죠. 근데 노자의 표현은 참 독특해요. 그죠? 굉장히 독특해요. 무슨 뭐 음양이니 오행이니 이런 말 하나도 없고 굉장히 묘한 느낌으로 용어를 추려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냥 주례밭을 엄청나게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겁쟁이라고. 죽지 않으려고 왕 집어넣고 막 이런다. 내가 보기엔 왕 다 빼야 돼요. 이거는. 무슨 왕 따위가 들어가냐고. 나 이러다 유튜브에 이런 말 올리면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왕 따위가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입에서 왕 따위가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도저히 이런 설명하는 게 아닌데. 멋진 남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막 농마중이 됐대잖아요. 도에 대해 답을 못하니까. 그리고 행여 내가 도를 찾았어요. 근데 돌아서면 이질이에요. 도라는 거는. 왜 돌아서면 이질까요? 도는. 1초에 36,000번 충동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도를 알았다고 해도 돌아서면 변해버려요. 그게 마치 양자의 세계처럼 철삭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문답에 보면 퍼뜩 깨달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묘사한 거야. 퍼뜩 깨달았지만 그 뒤로 못 깨달았다 이 말을 생략한 거야.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언제 주먹 날라오겠죠, 그죠? 뭐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난리 나겠지. 저 새끼 뭐 물러가라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안정이란 근본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안정이 있냐고. 원자세계가 충동질하는데. 아예 저는 안정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현상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네. 불안정을 인정하면 안정이 돼요. 근데 안정되려고 몸부림치고 뭐 해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쩌고 해봐야. 돼야 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찾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나를 못 찾냐? 나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잊어버려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충동질 하기 때문에. 저분은 누구신데 뒤에서 저렇게 몸을 열심히. 그래서 저기 억지로 뒤에서 보여주시나. 자, 이제는 개수를 합시다. 개수. 빅뱅 이후의 상태. 하는 데까지 하고 부족한 거는 그 뒤로 할게요. 서울에서 할게요. 5장 봐보세요. 5장. 오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불인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천지불인 이 만물 눌렀다. 천지불인 이 만물 위추구 이런 말 나와요. 성인불인 이 백성 위추구. 그러니까 천지불인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흥미 없어. 그냥 시간이 흐르는 방식대로
지구에서 365일이면 365일, 36.5일이면 36.5일. 그냥 흐를 뿐이지, 인간이 어쩌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네가 죽든, 네가 살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개념이고, 그거를 표현을 멋지게 천지불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시간은 지 갈 길 가는 거예요. 시간은 비록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은 지 알아서 가는 것 뿐이고, 우리가 느끼기에 천지가 불인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새끼가 요구하는 욕망을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100억을 벌고 싶은데 100억을 못 만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천지는 불인해요. 이런 개념이지, 천지 자체가, 천지 자체가 불인한 건 아니죠. 그죠? 성인 불인? 마찬가지예요. 성인, 이거 사람 아니에요. 무슨 왕도 아니고, 대단한 놈도 아니고, 그냥 우주의 법도예요. 임수, 개수의 그 법도는 인간의 그 행위나 삶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가 없는 거야. 자기 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지. 그냥 무령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돈 있는 놈 두들겨 패고 싶으면 두들겨 패고. 그런데 항상 이 개수는 이제 계속 나오지만 균형을 유지하더라. 절대로 끝까지 영화롭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우린 다 알잖아. 응? 뭐 좀 하다가 그냥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죠? 뭐 높은 데 올라가면 뭐해? 감옥이나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냥 노자가 보기에는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지. 야, 저걸 저렇게 모르냐, 이 바보들아. 이런 말 하는 거야. 정임계 균형을 좀 잡고 그냥 무의로 순응하면서 살면 아무 안 평태할 텐데 저게 뭔 지랄이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성인을 이거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백성 축구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천지는 만물, 그 다음에 우주의 의미는 사람, 생명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천지간에 기유, 탁, 약, 후. 되게 재밌어요. 탁, 약, 뭔지 아시죠? 이게 계속 이렇게 풀무거든요. 이게 공기 나오는 풀무. 그러니까 마치 개수가 폭발하는 느낌 아니세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수가 있는데 빵 우주가 터졌어요. 개수가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해. 그게 놀라우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3000년 전의 사람이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표현할 수 있냐고. 난 이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칭찬하는 사람이잖아. 분명히 표현했잖아. 우주가 팽창한다고. 분명히 내가 보기엔 이거 우주 팽창하는,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써도 나와요. 노자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뭐라면 허이불굴 동이 유출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허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이것도 충이어야 되는데, 근데 허라고 표현했고 계속 움직여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개수밖에 없어요. 폭발 에너지 개수밖에 없다고요. 맞죠? 6장. 아까 했었어요. 몇몇 약종 용지불군. 이 표현이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계속 이어지고 사용해도 계속 나와요. 고갈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장. 아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봐봐요. 도충, 이용지, 혹불령. 마찬가지예요. 가득 차지 않아. 달리 표현하면 계속 팽창하단 말이에요. 그죠? 40장. 40장 죽여요. 40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이래요. 이게 반자가 뭐예요? 반자? 반동분자 비슷하죠, 그죠? 순환 말하는 거죠. 반복이 아니라 순환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다시 돌아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자도 인간이기에 지구의 순환 과정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자가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도덕경을 쓰지도 않겠지만 지구의 물형 변화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노자는 반자도지동이라고 못해요. 반자라는 건 순환하는 건데 순환은 사계절이 순환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만약에 순환이 안 했다고 그러면 무슨 재주로 반자도지동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우주를 표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주 가만히 생각해, 블랙홀 생각해보면 반자도지동이 맞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인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인계라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 임수가 개수로, 개수가 병화, 병화가 정화로, 정화가 임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반이 돼요. 근데 지구는 사계절이 순환하니까 당연히 반자도지동처럼 보이죠. 그럼 이거 지구에 국한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우주의 법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주의 법도도 반자도지동이 돼야 돼요. 맞죠? 그렇게 되려면 정인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구조가. 약자도지용,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약자도지용의 약자는 뭐예요? 개수를 들이대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렵나? 쉽죠? 만약에 개수라고 이해하면. 개수 부드러워요. 생기를 퍼뜨려요. 그게 도의 움직임, 도를 사용하는 방식이 약자라는 거예요. 물 같은 거고, 부드러운 거고, 폭발하는 거고, 팽창하는 거고, 그 약자를 유약이라고, 비실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게 생기를 퍼뜨릴 수 있는 거고,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작용이 없다면, 무슨 재주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만물이 생겨나겠어요? 약자는 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도의 움직임은 반자라는, 뭔가 일직선으로 쭉 가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의 상태가 되려면 회오리 쳐야 되는 거예요. 회전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이런 말이에요. 그죠? 52장. 지금 계속 개수 설명하는 거예요. 개수. 천하유시 이위천하모.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세상에 열린 거예요. 세상이 열려서 그거를 우리는 천하의 엄이라고 하는 거지. 우주의 엄이라는 거예요. 이건 개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 기모, 이지, 기자. 뭔 말이죠? 그 모친을 알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알면 모친을 알고, 그죠? 이 뭐죠? 임수에서 개수로, 개수에서 임수로 이런 설명하는 거예요. 노자 입장에서는 임수가 뭐지? 그러면 지금 우주의 형태를 보면 알 것이고, 우주의 형태를 보니까 임수의 동태가 어떻겠구나 아는 거예요. 임수, 개수, 개수, 임수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득기모, 이지기자, 기지기자, 뭔 기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부수기모, 이런 거예요. 몰신불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개수에서 임수로, 임수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고, 또 새끼태, 또 폐기면 또 종신불근 또 나왔죠, 그죠? 이런 표현들은 제일 밑에 보면 상이 나오죠. 또 맞아요. 항상을 말하는 거예요. 개수가 임수로, 임수가 개수로 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노자는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어미와 자식과 자식을 알면 어미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노자는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맨날 어미와 자식과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임수와 개수 설명하는 건데. 그래 놓고 마지막에 시위, 습상, 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했던 항상, 변함이 없는 본질, 임수, 독립불계 이런 표현들죠. (40장)
40장 아까 설명했던 건데, 임수로 보면 그런 표현이지만 개수로 보면 이 마찬가지 반의 의미예요. 영지 불경기수, 수지 불경기후, 이 개수가 계속 움직여서 우주를 만들어 가는데 승승불가명 해가지고 막 회오리 치면서 돌아가가지고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계속 회오리 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임수가 그렇듯이 개수도 당연히 회오리 쳐야 되겠죠. 그죠? 다시 돌아와야 되고, 임수보단 덜 하죠, 개수는. 임수는 막 섞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개수는 그나마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회오리 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시간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거 다 시간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이런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불가치일 요구 안 한 것 같구나. 불가치일이라는 말은 뭐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뭐 별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 다음에 10장 봐보세요. 10장. 포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영백 포일.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그죠? 일이 뭐냐면, 일을 개수로 이해하시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주가 내 본성을 찾으려면 개수를 이해하면 돼요. 개수의 본성이 뭔 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이해해요. 개수는 흑색이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거고, 대미안에서 말하잖아요. 무슨 신 속에는 뭐 성과 악이 공존하는데 그건 네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신은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관여 안 해. 천지불이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건 네가 선택이야. 네가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면 돼. 하지만 그 선 자체는 선악이 공존하는 거야. 그 개수가 흑색이잖아요. 그래서 무게합을 하면 을을 붙이면 교육에 쓰지만 무게합을 하면 도둑놈으로 써요.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양면성 흑색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도둑질을 하고 밝음 속에서는 생기를 키워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영백 포일의 일은 뭐냐면 우주의 법, 임수가 만들어낸 자식 개수의 우주를 다스리는 법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뒤에 보면 노자 또한 양자 물리학을 설명했고 이 일의 속성이 좋다라고 말 안 해요. 네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속성은 달라져라고 말해요. 이제 나와요. 좀 있으면. 근데 어찌됐든 제영백 포일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혼백. 우리 몸 안에는 정화, 여기 심장에 정화가 있고 여기에 개수가, 뇌에 개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막 충동질하고 있죠. 그죠? 이 충동질하고 있는 그 두 개를 다시 개수, 임수가 만들어낸 개수랑 묶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우주의 본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자가 볼 때 일하고 영백하고 따로 논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동일하게 안 보는 거죠. 그죠? 인간을 쓰레기 취급하네? 동일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영백은 인간이 하는 짓거리예요. 뇌와 이 심장이 하는 짓거리야. 하지만 포일이라는 거는 개수예요. 우주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마인드 속에는 인간은 개수의 행위랑 틀려.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조에 이르려면, 네가 이 우주 본성과 일치하게 되려면 지금 있는 정계충의 상태를 개수의 상태로 맞출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그죠? 능, 무리, 호 이러잖아요. 안 떠날 수 있어? 그죠?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뭐 이제 나머지 건 이제 나중에 시간에 대한 거고. 22장 한번 봐보세요. 22장의 네 번째 중에 이 성인 포일 위 천하식, 여기다 성인을 또 뭐 왕이나 사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이게 뭐 왕 따위가 아니라는 거.
이거 저기 우주의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개수를, 천하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명쾌하죠? 안 그래요? 근데 그 방식이 부잭, 천하, 망능, 위, 즈쟁, 지쟁. 아유, 난 중국말하고 자꾸 이게 한문하고 헷갈려가지고. 중국말은 뭐지? 뿌정, 꾸티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포일이라는 개수의 행위는 부쟁이에요. 불쟁이에요. 하여튼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천하의 개수랑 다툴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다투지? 그 법도는, 그 개수가 누구랑 다투겠어요, 우주의 의미가. 우리 모두한테 다 집어넣어 놓고, 근데 웃기게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개수가 양면적이라는 거지. 선악을 동시에 갖고 있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문제겠어요? 선악과가 맛있어서 문제겠어요? 선악과가 비싸서? 아니죠. 선악이라는 판단을 하는 과일을 먹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불교랑. 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 없다는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막 간택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개수는 네가 선 쪽을 택하든 악 쪽을 택하든 신경 쓰지 않아. 천지불이네. 그건 네 맘대로 해. 그냥 네가 악을 택해도 좋고 선을 택해도 좋아. 대미학 저 표현 보면 그러잖아요. 뭐 나중에 그런 게 없어지면 다른 사람을 찾아간다고. 즉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이 평안한데 왜 그 신이 존재하냐고. 그 신은 선악이 공존해야만 재미가 있는 거야. 악마와 천사가 공존해야만 신나. 근데 악마와 천사가 똑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신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버려. 이해되죠? 그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다툴 수가 없잖아요. 마치 임수가 박수소 하지만 세상에 누가 임수를 다스려?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일 설명하는 거예요. 일은 개수라고요. 39장이요. 이제 좀만 참으세요. 5분만 참으면 천국이 옵니다. 39장. 석지득일자. 또 여기 일 나오죠. 그죠? 이게 하늘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 다 보면 개수고, 빅뱅이고, 수소, 헬륨이고,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뭐, 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해를 하면 되고, 아까도 청, 생, 이런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개수가 폭발하면 이제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이런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만물 생하고, 나머지, 설명도 되게 많은데, 의미 없고. 42장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부음이, 포양, 중기이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중기이화. 도생일, 이생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쩌고 저쩌고 모국, 태극, 황국 어쩌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표현들이 하기도 싫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연구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천지창조 과정을 이해하시면 돼. 머리 아프게 1이 2를 낳고 2가 3을 낳고 3이 4를 낳고 4가 5를 낳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 임수가 폭발했어요. 개수로. 개수의 청력에 숨어있는 정화를 열 중력을 모토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지구, 은하, 별, 행성 뭐든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임수를
빵이라고 치면 개수가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개수를 설명하죠. 그죠? 그리고 정화는 2가 돼요. 무토가 3이 되고, 그리고 만들어낸 생기갑이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억지로 뭐가 저 일이 뭐가 뭐 일은 어쩌고 저쩌고 막 연구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그 숫자 노름하지 말고 그냥 만물로 만들어낸 과정이 저런 식으로 임계 정무 뭐 이제 10궁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아름다운 표현 충기이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이게 뭐 충기 비어 있음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런 개똥 같은 설명이 어딨냐고. 아니 무슨 비어 있으면 조화를 하냐고. 충을 비어 있다고 이해하는 순간에 해석이 개똥같이 된다니까. 충기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켜서 조화를 이룬다요. 근데 얼마나 노자 표현이 멋져요. 아니 이거 내가 그래 책에도 뒤에 글을 해놨잖아요. 충기이화로. 이게 충돌하는 거야, 충돌. 근데 그 충돌 속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뭐 균형을 이루는, 많은 건 덜어내고 적은 건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막 이게 이제 균형 맞추면 이제 개수가 그런 균형 작용을 한다는 내용 굉장히 많아요. 개수가 법이라고, 전개충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리학, 명리적으로는 전개충을 내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전개충은 세상을 돌리는 방식이 전개충이니까. 그 보면 화살로 뭐 땡 뭐 어쩌고 부족하면 더하고 뭐 높으면 낮추고 낮추면 높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온다고. 개수는 균형을 맞추는데 뭐랑 짝을 이루어서 맞추냐면 정화랑 색계를 만들어낸 정화랑 짝을 이루어서 전개충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 몸도 이 속에 이 뇌에 개수가 있고 심장에 정화가 있어서 둘이 막 충동질해서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그 벌렁벌렁 하는 과정에 열이 발생하고 열이 움직임을 결정하고, 그죠? 뭐 그것이 막 시공간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질어질하는 거야, 이제. 아까 했던 무, 대칭, 열, 중력, 시간, 공간, 원자, 세계 이런 것들이 마구 섞여서 움직여. 그만해야 되겠다. 더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